그 은하 나갑시다. 은하의 분류. 빨리 말합시다. 은하의 분류. 페이지로 몇 페이지냐면은 327페이지. 327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야, 너 책 너무 깨끗한 거 아니니, 진우야? 풀었어요. 뭘 풀어? 한 문제? 근데 다른 친구들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아까 보니까 책 깨끗하고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호원이 깨끗하고 그제? 이씨. 상원이 채점을 왜 안 했어? 시연이는 책 깨끗해? 안 깨끗해? 이씨, 공부 안 해? 응? 공부 안 해? 자, 그래서 그 은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지? 자, 별은 어디서 만들어져? 성운에서 만들어지잖아, 성운. 당연히 우주인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 우주에 있는데 이제 보통 성운에서, 지금 327. 성운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좀 배우는 내용인데, 이런 별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죠. 성단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성단. 그제? 그럼 이런 수많은 별, 성운, 성단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더 큰, 그게 바로 은하야. 그제? 근데 그 은하들도 사실 우주상에 뭐, 셀 수 없이 많대. 한 수천억 개가 있대. 근데 그 은하들도 지구에서 보면 되게 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는 그냥 거의 별처럼 보이긴 하겠다만 그 은하들이 또 모여서 집단을 형성해요. 은하군이라고 그래요. 은하군.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은하군들은 수십 개에서 뭐 수백 개의 은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은하군이 모여서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은하계가 이 은하야. 갤럭시가 은하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이런 은하단들이 모여서 우주 거대 구조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우주 거대 구조가,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생각한다면 약간 거미줄처럼 이렇게 퍼져 있거든? 근데 그런 우주 거대 구조가 또 여러 개가 모여서 커다란 우주가 된다. 그지? 따지면. 그 다음에 이런 은하들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작게는 지구고 넓게는 태양계잖아?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가 뭐라 불러? 우리 은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 은하. 그럼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국부 은하군이라 부르고요. 국부 은하군. 그 국부 은하군이 속해 있는 은하단이 있겠지. 천여자리 은하단 뭐 이렇게 부릅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라는 얘기고요. 이제 이런 셈인 거야. 그러면 수많은 은하들 중에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은하들이 바로 이제 외부 은하겠지. 외부 은하. 그럼 이 외부 은하의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걸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이제 바로 허블이에요. 허블. 자,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당시에 안드로메다, 현재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가 성운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성운이 뭐냐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하나의 성운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어.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얼마로 추정을 하냐 하면 10만 광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10만 광년. 10만 광년 정도로 추정을 해. 뭐 두께는 1.5만 광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은하의 중심이 있고 그럼 태양계는 어디 있느냐 좀 이따 하겠지만 이 은하의 볼록한 부분이 은하의 중심 부분.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귀도 이 새끼를 잡아줘야 돼. 분명히 아까 만났는데. 잃어버렸어? 안 보여요. 어? 안 보여서? 계속 찾느라 늦었는데 못 찾았어. 집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어? 나한테 책이 그래 다시 찾아보긴 할 거야. 일단 여기 봐. 여기 은하 나가고 있거든 뒤에 은하.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너 태블릿 있어? 있긴 있는데 좀 옛날 거. 아 그래? 태블릿을 사용하면 내가 보내줘도 되는데. 자 여기. 집 가서 찾아보면. 자, 그게 봐봐. 우리 은하의 크기가 한 10만 광년 정도 추정을 하고요. 그럼 태양계는 어디 있냐? 좀 이따 나오는데 이게 은하의 중심부면 여기가 나선팔이라고 그래. 나선팔에 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중심부에서 약 3만 광년.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당시 과학자들이 안드로메다가 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하나의 성운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허블 아저씨가 이 안드로메다 성운과 거리를 한번 재본 거야.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200만 광년이 나왔대나 100만 광년이 나왔대나 하여튼 그렇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인데 안드로메다 성운이 100만 광년, 최소 1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은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안드로메다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기로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수많은 은하들을 관측을 하죠. 그 관측한 결과가 다음 챕터에 나오는 거야. 관측한 결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적으로 이제 알아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외부 은하들을 관측하고 나서 얘네들을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특히 모양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모양에 따라서 이 허블 은하의 종류를 분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타원 은하라는 게 나옵니다. 타원 은하. 두 번째는 나선 은하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불규칙 은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은 이제 모양이 타원 모양인 애들, 나선 은하, 나선 모양인 애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모양이 불규칙한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타원 은하는 아이씨 또 계속 여기 하얀 문필이 없지. 있다. 타원 은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뭐야? 타원형을 띄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타원 은하를 뜻하는 기호가 2야, 2. 근데 또 타원이라도 조금 약간 볼록한 타원이 있을 거고, 졸라 납작한 타원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따라서 숫자로 또 구분을 해. 0부터 7까지. 그래서 볼록한 녀석은 0, 졸라 납작한 애는 7. 이런 식으로 뒤에 붙여서 구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모양으로 따졌더니 타원 은하인데, 따지면 우리 은하랑 비교하자면 은하의 중심부만 있는 셈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좀 이따 이 나선 은하에 설명하겠지만 은하의 중심부만 있는 셈이야. 여기에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아요. 오래된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별들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뭐 거성이거나 뭐 이럴 테니까 이제 표면 온도가 좀 낮을 거 아니에요. 붉은색을 많이 떠요. 붉은색. 그지? 붉은색을 띠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거 알아냈고요. 자, 나선 은하는 얘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자, 정상 나선 은하라는 게 있고요.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게 있어. 자, 정상 나선 은하는 봐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야. 은하의 중심부는 약간 이렇게 동그란데 그 은하의 중심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팔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정상 나선 은하야. 그래서 이 가운데는 말 그대로 은하의 중심 또는 은하의 핵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제 나선파이라고 불러. 나선파이라고.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게 정상 나선 은하예요. 반면에 막대 나선 은하는 은하의 중심부가 있는데 은하의 중심부에 말 그대로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른바 나선팔이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형태를 띄고 있더래. 그래서 이거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 그죠?
자, 참고로 나선은하는 S라는 기호를 쓰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정상나선은 그냥 S고요. 막대나선은 S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 팔이 조밀하게 감겨져 있어요. 빽빽하게 감겨져 있으면 A를 붙이고요. 좀 나선팔이 좀 느슨하게 풀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B, C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거는 정상나선은하도 마찬가지야. 정상나선은하는 SB라는 기호를 쓰는데 마찬가지 팔이 감겨져 있는 거에 따라서 촘촘하게 감겨져 있으면 A, 조금 풀려 있으면 B, 많이 풀려 있으면 C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선은하를 정상나선이든 막대나선이든 옆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 저기 그린 것처럼 이거야.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옆에 나선팔이 있는 이런 형태를 띈단 말이야. 그리고 참고로 이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약간 뚜껑처럼 덮여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거 헤일로라고 불러. 헤일로. 뭐 얘도 비슷할 겁니다. 옆에서 보면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은하는 모양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 막대나선 은하에 해당되는 게 우리은하입니다. 모양으로 따지면 우리은하는 막대나선 은하다. 실제로 있잖아. 선생님이 한 10년, 15년 전에 가르칠 때는 실제로 오투 같은 참고서에 우리은하는 정상나선 은하라고 나왔거든. 근데 그 이후에 이 관측 연구 결과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대나선 은하다 이렇게 불러. 막대나선 은하. 막대나선 은하. 얘는 정상나선 은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나선팔에는 이 나선팔이 있고 이제 은하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나선팔에는 성장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성장물질이 모여있는 게 성운일 거 아니야. 성운이 되게 많아. 그 얘기는 여기서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많은 별이 태어난다. 많은 별이 탄생. 많은 별이 탄생하는 곳이 나선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막 만들어진 별들은 대체로 푸른색을 많이 띈답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나선팔은 푸른색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하의 중심은 아까 얘랑 타운 은하랑 비슷하게 오래된 별들이 많아. 오래된 별들이 많아서 약간 붉은 빛을 붉은색을 이제 띈다. 여기는 푸른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막대나선도 마찬가지로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은하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성단들도 들어있거든. 참고로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별들이 모여있는데 약간 그냥 느슨하게 듬성듬성 수백 수천 개가 모여있는 거. 산계성단은 주로 이 나선팔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한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별이 막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 파란색을 떼요. 산계성단. 구상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구상성단 중심부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 헤일로라고 부르는 곳에 많아. 여기서 빨간색은 구상성단, 파란색은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선팔은 성간물질이 많으니까 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고 별들의 온도가 높아서 푸른색을 띠는데 그 별들이 듬성듬성 모여있는 산계성단이 분포한다. 뭐 이런 얘기야. 중심부는 나이가 많은 별들. 그 구상성단도 실제로 붉은색을 띠거든. 왜? 오래된 별들이 마치 곰 모양처럼 정말 빽빽하게 모여있는 거야. 물론 그것도 실제로 이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은 완전히 빽빽한 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 게 많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알겠지만 이 은하는 회전할까 안 할까? 합니다. 회전. 얘는 회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애들이다. 나선팔에 회전한다. 은하도 회전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선은하는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할 게 없어. 말 그대로 뭐야? 그냥 모양이 일정치 않아서 불규칙하다 이거야. 응?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대신에는 어떠냐? 그러니까 뭐냐면 성단물질이 겁나 많은 거예요. 성단물질이 겁나 많아. 불규칙 은하는 성단물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간물질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될 건 또 이거야. 여기는 성간물질이 많고, 그럼 우리 이제 별 탄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성간물질이 모이면서 회전을 해? 그래서 중심부가 동그랗게 되고 나선팔이 되네? 계속 회전하다 보면은 성간물질에서 계속 별들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성간물질이 점점 줄어서 얘만 남는 거 아니냐? 즉, 은하가 이렇게 진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각자 별개인 거지, 은하가 불규칙 은하에서 나선 은하가 되고 타원 은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화하는 거 아니다. 그냥 모양으로 따졌더니 요런 애가 있고 요런 애가 있고 요런 애가 있더라는 거지,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얘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갖고 분류하기 조금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그 특성이 조금 특이한 애들, 말 그대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특이은하라고 합니다. 특이은하. 특이은하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내용들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상자 외우기만 해도 되는 거야. 지금 빠리빠리 가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천체만 할 수 없잖아. 천체 제발 좀 끝내고, 그지? 제발 끝내고, 물론 이 뒤에 가면 허블 법칙이나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긴 한데, 빨리 앞으로 가야죠. 특이은하 3가지 나옵니다. 3가지. 3가지. 첫 번째로는 전파은하라는 게 있어요. 전파은하. 자, 두 번째로는 세이퍼트 은하라는 게 있어요. 세이퍼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퀘이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3가지를 우리가 보통 특이은하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뭐냐? 단순히 모양 갖고 분류하기 좀 애매한 애들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전파은하를 봐봐. 강력한 말 그대로 전파를 방출하는 애들인 거야. 자,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긴 보여요. 거기 써있다시피 전파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어떤 형태를 띈대? 타원은하 형태를 띈다는 거야. 타원은하 형태. 타원은하 형태를 띈다는 거야. 타원은하.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타원은하 형태를 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모양으로 타원 은하를 분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타원 은하를 예를 들어 니네가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찍어보는 거야. 찍으면 안 보이든지 그냥 이 모양 그대로인 거야. 똑같이. 근데 전파 은하는 그냥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타원 은하처럼 생겼으나 말 그대로 이 안에서 강력한 전파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파 은하거든?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말 그대로 전파 영역으로 관측을 해보면 뭐 이런 식이래.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그림을 보면 나오는 양쪽이 얇게 무슨 날개처럼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노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전파가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한 전파가 나오는 고 있대. 그래서 강한 전파가 나오는 부분을 로브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중심부에는 은하의 핵이 존재하는데, 은하핵. 자, 일단 이 은하핵하고 옆에 로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무슨 제트기류라고 표현하잖아.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혹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 말 그대로 제트야, 제트. 제트라고 불러. 그래서 은하핵을 중심으로 약간 좌우 대칭적으로 전파가 나오는 영역이 좌우 대칭적으로 분포하더라. 그리고 이 은하핵에는 뭐가 존재하는? 블랙홀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애를 그래서 전파 하나를 부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전파 영역으로 관측하면 이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전파가 안 나오거나 뭐 고르게 나오거나 중심부에서만 나오거나 이런데, 얘는 이 양쪽에 로브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강한 전파가 나오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단순히 모양만 갖고 타원 은하로 분류하기에는 특이하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쉐이퍼트 은하가 있어. 자, 얘도 뭐냐? 얘도 육안으로 볼 때는 뭐처럼 보이냐?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 거야. 정상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 거야. 자, 쉐이퍼트는
이렇게 은하의 핵, 중심부가 있고, 거기 이렇게, 이거 너무 두껍잖아. 자, 은하의 중심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나선팔이 뻗어나온 형태로 보인대. 나선 은하처럼 보인대. 그리고 얘도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참고로 니네 지금 우리가 거의 수업할 때 이렇게 준비가 돼가고 있잖니? 1시간 정도는 진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은 1시간은 내가 오늘 프린트를 가져왔어. 앞에 우리 했던 물리량 파트 있지?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그죠? 문제풀이를 안 하고 계속 개념만 나갔더니 너무 다들 에너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지? 문제풀이를 좀 할 거니까 이따가 문제풀이 할 때 잘 들으면서 적어 놓으시고 그때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별의 물리량에서 광도, 반지름, 온도 나온 다음에 얘네 관계 이용해서 서로 몇 배 차이 이거 따지는 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건 좀 쉬운 문제야. 일부 쉬운 문제부터 가져왔어. 저게 출처가 뭐냐면 좀 이따 나눠주면 알지. 얘가 O2가 출처거든. 그러니까 그냥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인 거고 이걸 연습한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들만 따로 또 뽑아서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시광선에서는 어쨌든 나선은하처럼 보인다. 나선은하. 나선은하처럼 보여.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뭐냐? 은하니까 멀리서 보면 하나의 별처럼 밝을 거 아니야? 봐봐. 은하 전체의 광도 대비해서 중심부의 은하, 야, 중심부의 광도, 은하, 중심부의 광도 이 값이 매우 크대요. 이 값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은하 전체 광도 대비해서 중심부의 광도 값이 크다라는 거는 일단 얘도 밝은데 중심부가 유독 졸라 밝다는 얘기지. 이제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세이퍼트 은하는 항상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말 꼭 기억해야 돼. 은하 전체 광도 대비해서 은하 중심부의 광도가 매우 크다. 현준아 적어놔라. 아마 우리 프린트에는 그렇게 써져 있을 거야. 은하 전체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관측된다 이렇게 말로 풀어 써 있잖아. 근데 보통 보기 지문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은하 전체 광도분의 은하 중심부의 광도 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매우 크다. 근데 내가 그냥 크다고 쓴 이유가 있어. 아무튼 이게 패션 뭐냐? 패션 멋있는데 왜? 오늘 애들이 이 T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런 거야? 내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거를 내가 훔쳐입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역시 우리 아들이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옷 사고 나야지. 어쩐지 이걸 내가 이거 입거든. 선생님은 원래 반팔티 사면 사자마자 여기 뒤에 태그를 떼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내가 빌려 입으면서 이거 혹시 아빠가 좀 잘라도 되겠냐 했더니 막 방에서 뛰어나왔어. 안돼! 이제 내가 자르려고 가위를 들었거든. 방에서 뛰어나와. 안돼! 자르지 마! 이렇게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구만. 이제 그래서 안 자른다고 내가 이제 그러긴 했는데.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규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까 분명히 낮에 만났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 아까 클라센 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믿어야지 이제 설마 뭐 땡땡이 치려고 몸이 안 좋다고 뻥 치지는 않을 테니까 믿습니다. 근데 아프다고 안 오면 엄마한테 문자 받나요? 그런 거 알려주시면 지금 아빠는 하루 빠진 분들이 한 거예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응? 자, 그래서 이 말, 내가 이걸 크다라고 쓴 이유가 있다고.
주영이 책 가져왔지? 320 몇 페이지야? 7이냐 8이냐? 8페이지 8페이지 피셔야 됩니다. 328페이지 이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중심부에 그지? 중심부에 중심부에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마찬가지로 추정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퀘이사는 뭐냐? 일단 퀘이사는 크기가 매우 작아. 근데 블랙홀 이게 어두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블랙홀이 빛이 내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자, 예를 들어서 은하를 내가 이만하게 그렸잖아. 여기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으면 여기 먼지만도 안 해. 크기가 매우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다고 해서 멀리서 봤을 때 걔 때문에 어둡다 이건 아니지. 그지? 블랙홀은 매우 작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뭉쳐있을 거 네, 커질 수도 있잖아. 질량 K사가 블랙홀이 내는 빛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추정이잖아, 추정. 왜냐면 블랙홀이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강력한 감마선 같은 게 막 뿜어져 나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연구기 영어를 통해서 여기 있겠구나. 추정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퀘이사를 보시면 자, 모든 파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야. 근데 그 크기가 매우 작아요. 크기가 되게 작아. 그러니까 퀘이사는 진짜 어떻게 보이냐면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별처럼 보일 정도 작아. 그 얘기는 졸라 멀리 있는 애야. 한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대. 100억 광년. 야, 얘가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뒤에 허블 법칙에서 얘기하겠지만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이거든? 그러면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 전체 나이를 봤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들어진 은하.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인 거야. 그러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애들은 뒤에 와서 또 나오는데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퀘이사는 그럼 어때? 졸라 멀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가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에 만들어진 애들은 우리 입장에서 되게 멀리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되게 빨리 멀어지거든? 그럼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른바 적색편이라는 게 무지하게 크게 나타나. 그래서 퀘이사 은하의 특징이야 이게. 퀘이사는 이른바 적색편이랑 이게 Z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게 매우 커요. 매우 크다는 얘기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매우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근데 우주 생각 초반에 블랙홀이 생기면 뭐 생기면 있겠지. 근데 다만 그 블랙홀은 굉장히 멀리 있겠지, 지구에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애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멀어져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블랙홀 팽창하면 블랙홀 왜 팽창해? 야, 우주가 팽창하는 거는 이런 거야. 성민이하고 선생님이 각각 은하라고 치면 우주가 팽창하는 건 성민이하고 나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거야. 나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 얘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고. 별이나 은하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야. 그냥 걔네 사이 공간이 왜 멀어져? 자, 예를 들어서 성민이랑 나랑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알아서 이 교실이 늘어나면 우리 둘 사이 거리 멀어지겠지? 약간 그런 개념이야, 우주 팽창은. 근데 아무튼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아까 쉐이퍼트 은하에서 얘기했던 은하 전체 광도 대비해서 중심부의 광도가 얘가 크다면 얘는 매우 큰 거야. 그래서 내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 크다라고 쓴 거야. 매우 큽니다. 더 커. 쉐이퍼트 은하보다 더 크다. 그래서 퀘이사는 요말하고 요말, 그죠?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쉐이퍼트 은하도 요거 꼭 기억하시고 눈으로 볼 때 어떤 걸 육안으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기억하시고,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특이 은하라고 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충돌 은하는 사실 이게 뭐 은하의 종류라기보다는 두 은하가 충돌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굳이 충돌 은하라고 이런 걸 붙여놓은 거야. 그럼 우리 뭐 통과 때도 배우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다만, 우주가 팽창한다고 배웠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은하에서 다른 은하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 즉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은하가 충돌한다는 얘기는 뭐지?
가까워져야 가능한 일이잖아. 물론 대부분의 은하 멀어진다고 보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하 멀어지고 있는 게 맞는데 계중에 비교적 좀 가까이 있는 은하는 어때?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중력에 의해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덜어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 외부 은하 중에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너무 가까워서 잡아당기고 있대. 점점 가까워지고 있대,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50억 년 후쯤 되면 이 두 은하는 충돌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충돌 은하, 그래서 걔네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관측을 했어. 그럼 그게 충돌 은하야. 그런데, 자, 뭐 얘는 요 한 줄만 보면 돼. 두 은하가 서로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은하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별들끼리 충돌하는 일은 없습니다.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서 별들 사이에 충돌은 없다. 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잖아. 어마어마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별과 별 사이에 거리도 매우 멀어요. 그러니까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서 그 별들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은하 이런 나선팔이나 이런 데는 성단물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은하가 충돌하다 보면 그 성단물질들이 어떻게 돼? 가열돼요. 그지? 성단물질이 가열되면서 수많은 별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야. 직접적인 충돌도 없고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지는 또 환경이 조성되기도 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은하는 뭐 그냥 읽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문제 풀다 보면은 물론 니네가 이제 안 풀지만 그지? 꼭 풀어라 제발. 쉽게 좀 하시고 풀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이 또 첨가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다. 그지?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329 뒤에 보시면은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오고요. 343페이지 보시면 이제 허블 법칙이라는 게 나와. 근데 지금 프린트 없는 친구들은 그 뒷부분을 잠깐 책 좀 같이 보고 계시면 이따 쉬는 시간에 뽑아다 줄 테니까 성민이는 요걸 보면서 필기 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이른바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자, 이것도 최대한 축약해서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미 좀 아는, 1학년 때 혹시 학교에서 허블 법칙 배웠니? 통과할 때 배웠어? 네, 허블 법칙만 배워서 진짜 이런 거안 배우고. 아, 그러니까 언급은 해서 간단히는 배웠는데, 자세하게는 안 했다 이거지? 자, 보자. 자, 허블 법칙인데, 사실은 이게 공식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허블 법칙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현재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긴 합니다. 왜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 거잖아. 근데 허블보다 무려 2년이나 앞서서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먼저 발표를 했대요. 근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지도가 무지하게 높은 사람이었고 인지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라 알려지지 않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먼저 발표했어? 같은 내용인데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허블 법칙이 뭐냐? 자, 아까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외부 은하라는 걸 알아낸 이후에 수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했다 그랬잖아? 관측해서 모양에 따라 분류한 것도 분류한 거지만 그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은하가 멀어지는지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여기 우리 은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은하라고 해도 되고 우리 지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잖아. 여기 어떤 또 다른 외부 은하가 있는 거야. 우리 지구에서 어차피 은하가 하나의 별처럼 보일 거 아니냐, 그지? 그럼 별에서 오는 별빛이나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나 비슷해.
그 은하에서 별빛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은하 A라고 할게요. 이 은하 A. 이 은하 A에서 오는 별빛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한 거야. 당연히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 그지? 근데 봐라.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 있고 우리 지구 입장에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이 있어. 태양빛이 있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태양빛도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 태양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을 프라우포선이라고 하지. 그러면 태양빛에 의한 흡수선이나 은하에서 오는 은하 별빛에 의한 흡수선이나 어때야 돼? 사실은 동일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결국은 성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성분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나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이나 흡수선이 나타난다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봐봐, 동일하다고 쳐보래. 동일. 태양을 위에다 그릴게. 설명상 태양을 위에다 그릴게. 자, 여기 지구라고 하고 바꿔서 그릴게. 지구가 있고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관찰했더니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나타나. 니네 참고 그거 알지? 흡수든 방출이든 연속이든 결국 니네 눈에 보이는 거잖아. 가시광선 영역인 겁니다. 참고로 가시광선 영역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지개색이잖아. 빨주노초 파남보잖아. 가시광선 색깔에 따라 파장 다르지? 누가 파장이 제일 긴 거야? 어느 색깔이? 빨간색이지? 자, 빨간색이라고 안 나오고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 나노미터거든요. 그래서 보통 700 나노미터라고 나오면 여기가 빨간색인 거고요. 400 나노미터라고 나오면 그게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태양에 의한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났다 치자 이거야.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지구에서, 얘 지구라고 할게. 어떤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봤어요. 이렇게. 은하에서 보는 별빛을 보면 걔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어때야 돼? 태양이랑 흡수선이 사실 거의 같아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 본 별에 따르면 그 별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이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설명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다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은하에서 오는 별빛도 흡수선이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허블이 관측해봤더니 그 흡수선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약간 옮겨가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옮겨가서 특히 그 흡수선들이 빨간색 쪽으로 조금 옮겨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치우쳤다. 어느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그러면 적색 편지가 나타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길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장이 길어졌다는 거. 파장이 길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 그럼 왜 길어지냐 이거지. 이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 파장이, 예를 들어 태양에서 오는 별빛의 파장이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얘는 그게 길어졌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왜 길어졌냐 이거지. 왜? 이거는 도플러 효과로 설명을 하는 거야. 파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자, 도플러 효과는 뭐냐? 진우야, 필기 좀 합시다. 도플러 효과는 도플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보통 사이렌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도플러 효과. 자, 여기 구급차가 있죠, 구급차. 삐요. 사이렌을 틀었어. 그럼 멈춰있는 상태예요. 구급차가 현재 멈춰있는 상태에서 사이렌을 켠 거야. 그럼 그 사이렌 소리가 나한테 들리겠지? 이제,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다만, 그지? 필요한 소리긴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있어야 누군가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니까, 그지? 급히 치료받으러 가는 거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사이렌, 그러니까 구급차가 출발! 해서 나한테서 멀리 가는 거야. 저 멀어져 가는 거야. 자, 멀어지면서 사이렌을 킨 거야. 삐요, 킨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거든? 멀어지는 구급차에서 들린 사이렌 소리는 점점 소리가 뭐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측정을 해봤대.
똑같은 구급차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보니까 그냥 서 있을 때 큰 사이렌 소리보다 파장이 길어지더라는 거야. 길어지더라는 거야. 참고로 우리 파장이 기호는 뭐다? 람다. 파장이 길어지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구급차가 나를 향해 오는 거야. 오면서 사이렌 소리를 켠 거야. 그랬더니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야. 자,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파장이 점점 짧아진다는 뜻이 돼. 얘가 나한테 오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움직이는 물체에서 파동이 나올 때는 움직이는 물체에서 파동이 나한테 접근해 올 때는 멀어지는 경우엔 오는 동안 파장이 길어지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오는 동안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야. 이게 도플러 효과야. 근데 이게 빛도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가만히 멈춰있는, 왜냐면 멈춰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멈춰있는 거야. 그치? 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타원궤도니까 좀 변하긴 하겠다만 그냥 원궤도라고 가정하면 거리가 안 변할 거냐? 지구와 태양 둘레를 공전하더라도 그럼 정지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적색 편이가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얘가 지구에서 봤을 때 뭐야?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멀어지고. 그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쨌든. 그러면 그 멀어지는 속도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수태 속도라고 부르는 수태 속도. 자, 수많은 은하를 관측해본 거야. 또 다른 은하를 관측해봤어. 이번에는 지구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해. 멀리 있는. 아이고 씨. 여기다 그럴게. 지구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했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오는 동안 파장이 길어져서 똑같이 뭐가 나타나?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나타나는데 그 정도가 더 커져 있더라 이 말이야. 커져 있더라. 적색 편의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파장이 더더욱 길어졌다는 거잖아. 그럼 왜 더더욱 길어지느냐? 그럼 길어졌다는 것 자체는 얘도 일단 멀어지는 거잖아. 멀어지는데 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빨리 멀어진다. 자, 참고로 봐. 핸드폰 그만하고 요 선이 나타나는 자리에 해당되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거를 여기다 좀 크게 그릴게. 자, 예를 들어서 흡수선, 태양의 흡수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타나야 돼. 그럼 내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관측했더니 흡수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서 나타났다고 치자, 요만큼. 그러면 태양 기준으로 요 흡수선이 나타난 자리에 해당되는 파장이 있겠지? 그거를 람다 제로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장으로 따지면 한 500나노미터 자리에 흡수선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은하에서 오는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봤더니 500나노미터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흡수선이 50나노미터 자리에 그 선이 나타났다고 해보자 이거지. 그럼 여기서 500나노미터 선생님 람다 제로라고 쓴 거고, 그러면 실제로 나타난 이 적색 편이 된 이 선의 파장을 그냥 람다라고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적색 편이량이라는 거 아까 잠깐 언급된 적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적색 편이량은 자, 델타 람다라고 하고요. 혹은 뭐 Z라고 쓰기도 하는데, 맞아? Z라고 쓰는데 이렇게 돼요. 잘 봐. 원래 파장 분의 실제로 흡수선이 나타난 파장 빼기 원래 파장, 요게 적색 편이량이거든. 그래서 요걸 Z라고 불러 보통. 요게 Z지, 미안해. 요게 Z고 여기서 람다 빼기 람다 제로가 이제 델타 람다 이렇게 쓰겠죠. 그치?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 적색 편이 Z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표현. 근데 이게 또 뭐랑 관계가 있냐면 바로 얘네들이 멀어진 이른바 이 후퇴 속도랑 관계가 있어요. 후퇴 속도랑.
멀어지는 후퇴 속도를 V라고 하면 거기 우리 책에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안 나와. 요거거든 지금 요거 그지? 요거 빛의 속도 곱하기 Z란 말이야 Z.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그지? 그러니까 적색편이 양이 봐봐 선이 많이 옮겨가서 이 값이 클 거 아니야. 원래 파장은 값이 동일할 거고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나서 이 값이 크겠지. 그럼 결국 Z가 크겠지. Z가 크면 여기서 C라는 거는 빛의 속도야. 얘는 어차피 상수잖아. 왜냐면 일정하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적색 편의가 많이 나타날수록 빨리 멀어지는 거야. 그럼 왜 빨리 멀어지는가 봤더니 거리가 다른 거야. 거리가. 이 지구에서 이 은하까지 거리보다 지구에서 이 은하까지 거리가 어때? 더 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모든 방향에 있는 은하를 다 관측을 해봤더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 허블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로축을 그 은하가 멀어지는 이른바 후퇴 속도라고 하고 가로축을 그 은하까지 거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관측을 해봤더니 멀리 가면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점점 커지더라 이 말이야. 그럼 그걸 그래프로 이으면 요렇게가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은하들이 멀어지는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더라 이거야. 이제 비례하더라. 자 참고로 여기서 후퇴 속도의 단위는 초속 몇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겠죠. 일단 속도의 단위긴 하겠지. 그 다음에 거리는 메가 파섹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내가 이 단위 얘기를 하느냐. 후퇴 속도가 은하까지 거리하고 비례하니까 내가 이거 등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등호로. 등호로 바꾸려면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상수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 상수를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허블 상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공식처럼 생긴 얘가 바로 뭐야? 허블 법칙이에요. 허블 법칙. 그러면 자, 허블 상수. 일단 허블 상수의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 자, 양쪽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한 거니까 킬로미터 퍼 세컨드 퍼 메가파섹 이렇게 돼. 이게 허블 상수야. 일단 값은 좀 이따 얘기할게. 값은 좀 이따. 그럼 봐라. 그리고 H를 허블 상수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튼 허블 법칙은 결국 뭐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더라 이 말이야. 더 빨리 멀어지더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더라.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이건 거야. 그럼 보통 그래프 나오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 넓이, 또는 기울기. 자, 요거 기울기 생각해 봐요. 기울기. 어떻게 돼? 가로축이 거리 아니야. R. 세로축은 속도 변화잖아. R분의 V잖아. 자, 요 식을 봐봐. H는 R분의 V라고 여기 정리할 수 있잖아. 즉,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뭐다? 허블 상수 값을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현준, 집중해서 잘 들어봐. 허블 상수는 상수인데, 우리가 아는 상수는 뭐야? 영원히 값이 변하지 않는 게 상수인 거잖아. 근데 얘는 허블 상수는 변할 수 있어. 실제로 변해왔고요. 왜? 이게 관측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관측 결과.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경환이가 나가가지고 100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곳에 은하를 네가 관측을 해본 거야. 그래서 여기 얘기한 이런 걸 가지고 후퇴 속도를 계산해봤어. 100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내가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후퇴 속도가 예를 들어서 한 7,000 이렇게 킬로미터 퍼 세컨드로 나타났어.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한 허블 상수는 얼마가 되겠어? 100메가파섹분의 7,000 킬로미터 퍼 세컨드 해갖고 70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지났어. 관측 기술이 더 발달한 거야. 그래서 네가 똑같은 애 다시 한 번만 측해봤어. 그랬더니만 몇십 년 전에 내가 백내가파색 떨어진 곳에 있는 걸 관측했을 땐 7촌으로 관측이 됐었는데 관측 기술이 발달해서 더 정밀하게 관측해보니까 이번엔 9촌으로 관측이 되는 거야. 9촌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돼? 허블 상수값이 달라지는 거야. 실제로 허블 상수값은 달라져 왔어요. 실제로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법칙을 발표했을 때 허블 상수는 지금 알려진 허블 상수값보다 훨씬 컸대요. 그러니까 허블이 처음에 허블 법칙을 발표했을 때야. 근데 지금까지 허블 상수값이 계속 작아져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값이 약 70 정도 된다고. 뭐 72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약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허블 상수값은 계속 작아져 왔어요. 근데 허블 상수값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주의 나이와 크기가 달라져요. 우주의 나이와 크기 또한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허블 법칙 결국 뭐냐? 멀리 있는 놈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거든. 이걸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을 내린 거야. 왜? 자, 너희가 봐. 이게 은하고 이게 은하야. 좋아. 시원이, 그거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앞에 앉아. 이게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이 넓은 교실에 다 흩어지지 말고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제 멀리 뒤에 짱 박힐수록 공부 안 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가까이 있어도 안 하는데 멀리 있으면 더 안 하겠지. 앞으로. 그지? 자, 여기 너희가 봤을 때 두 은하가 있어. 자, 이 주먹이 너희하고 가깝겠지? 이게 지금 너희 입장에서 더 멀겠지? 자, 너희가 봤을 때 이 은하가 둘 다 멀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두 은하가 똑같은 속도로 멀어져요. 그러면 이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은 여전히 그대로겠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공간이 넓어지는 거거든. 은하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거잖아. 자, 너희가 봤을 때 얘가 이만큼 멀어질 때 얘는 이만큼 멀어져요.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두 은하 사이 공간이 넓어지겠지? 그걸 의미하는 거야. 멀리 있는 A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야 우주가 넓어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관측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법칙이 되겠다. 이 말. 근데 이것만 써놓고 쉽게. 근데 이 허블 법칙이 지금까지 값이 계속 줄어들어 왔다 그랬잖아.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관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건데 이게 우주의 나이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우주의 크기라 그래야 되나? 우주의 크기는 아니고 일단 크기라고 써놓고 좀 이따 수정을 할게. 이 정확한 우주의 크기가 아니라 이제 의미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하여튼 요 두 개랑 관계가 있어. 두 개랑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했으면 또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까지의 거리.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여기까지의 크기가 이 허블 상수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이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지금 책 없는 사람 누구지? 현준이하고 정환이하고 성민이? 오케이. 뽑아서 갖다 줄게. 청색편이가 나타나, 반대로. 그래서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편이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드로메다는 청색편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적색편이